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저는 한중일에서 음악에 관련된 트레이닝, 기획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1인 기획사 같은 좀 소규모 기획사들의 특강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제 컨텐츠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끝나고 이제 질문 시간을 가지니까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을 채널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강의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그대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사들이 그거를 승인해 줄지 모르겠는데 같이. 먼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K-팝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한국에 국내에 있는 K-팝 분들이 요즘에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소수의 팬덤이 강화되고 있고 또 오히려 매체에 통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팬들이 좀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좀 설명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제일 좀 인기도 있고 좀 핫한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는 NCT를 꼽고 여자는 에스파를 꼽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NCT나 에스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녀시대 때까지 안 가더라도 여자에서 트와이스나 남자에선 엑소 때만 해도 트와이스나 엑소가 어떤 팀인지 그래도 대강의 이미지는 그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NCT랑 에스파 노래를 들어도 이게 어떤 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아예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많아요. 예전보다 이들의 성적은 더 좋은데도. 이게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 막 온라인화가 가속화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러면서 단절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화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에 참여하고 1인 미디어를 보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냥 레거시 미디어, TV 보고 라디오 듣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건데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부분 TV도 보고 라디오도 보고 그리고 인터넷도 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안 하고 TV랑 라디오만 보는 사람들과도 대화가 통했다면 이제는 아예 이쪽만 보는 사람, 이쪽만 보는 사람이 계속 분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에 TV 방송도 잘 안 보고 스트리밍, 1인 미디어를 잘 보는 분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인생과 세계에서는 그 스트리밍 시장이 엄청 크고 유명한 스트리머가 엄청 유명하고 너무 잘 알잖아요. 본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레거시 미디어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다 세분화가 돼서 내 인생에선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고 엄청난 사람인데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아이돌 시장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이제는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도 되게 조직화된 팬덤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적극적인 구매자가 많은 팬덤이 얼마나 많으냐가 이제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팬덤들이 스트리밍 횟수도 엄청나게 올려주고 앨범도 사주고 미팅도 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성적도 좋고 수익도 좋기 때문에 기획사들은 또 점점 더 거기에 과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보다 그 팬들이 원하는 퍼포먼스, 이벤트, 음악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데 성적은 점점 좋아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즈원이 이미 그것을 증명했죠. 한국에서 그렇게 차트 점수는 안 좋았는데 항상 성적은 엄청 좋았고 그러니까 기획사들은 그 아이즈원 멤버들을 어떻게든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지금도 증명되고 있죠. 아이브가 바로 기록 찍고 다음에 사쿠라 팀 나오면 또 당연하죠. 그 소수의 확실한 팬덤이 있으니까. 이걸 제가 소수라고 하지만 이 소수가 아닌 거죠. 근데 예전에 진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성적도 좋았던 거에 대비해서는 소수라는 얘기죠. 두 번째요. 이것을 제대로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국내 팬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는 K-팝의 해외화입니다. 이게 한국의 팬들이 오히려 좀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제 채널에서 뭐 곡들을 소개하고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트와이스 이제 망하지 않았냐, 뭐 있지가 뭐가 인기가 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현장에서도.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작년에 여성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 1위가 트와이스입니다. 그리고 2위가 있지입니다. 물론 블랙핑크는 블랙핑크 앨범과 뭐 리사님 솔로도 있었고 그 로제님 솔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은 1위긴 한데 그래도 트와이스랑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와이스가 앨범을 많이 팔았는데 재밌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트와이스는 국내 차트에서는 높은 순위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있지도 국내 차트에서는 달라달라 이후로 계속 순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팬들이 제가 트와이스나 있지 뭐 인기 많다 잘 되고 있다 얘기하면 다들 뭔 소리야 망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세계에선 그게 맞죠. 그렇지만 트와이스랑 있지는 지금 세계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기획사에서 트와이스랑 있지의 그 이벤트 그리고 활동 초점을 국내에 맞추지 않으니까 국내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다. 트와이스가 뭐 앨범을 작년에 많이 낸 것도 아니지만 싱글 개별로 따져도 트와이스입니다. 근데 트와이스 완전 망했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국내는 그렇게 성적이 안 좋죠. 근데 왜냐면 계속 타깃을 외국으로 하니까 국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형식의 곡을 들고 나오질 않고 있죠. 사실 이거는 블랙핑크 리사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리사님 솔로 앨범이 뭐 모든 성적이 블랙핑크 앨범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도 다 깼고, 근데 국내에서는 리사님이 뭐 거의 관심이 없었죠. 이게 남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엔하이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 두 팀의 공통점은 주 팬덤이 해외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죠. 해외에 당연히 인구수가 훨씬 많고 화력이 센 거죠. 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팀들이 한국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점점 더 해외 니즈에 맞춘 곡을 갖고 나오고 해외 활동을 하니까 이게 점점 구분이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팬들과 이제 해외 팬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외 K-팝 팬들이 처음에 형성됐을 때는 국내에서 인기 있는 팀을 그 후에 가져가서 소비를 하고 국내 그 차트를 엄청 보면서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인원이 많아지고 직접적으로 자기 나라에 와서 이벤트를 하고 본인들에게 어떤 어필을 하는 그 팀들을 직접 소비하기 시작하니까 국내 차트를 점점 신경 안 쓰기 시작해요. 아직도 전통적으로 국내 차트를 신경 쓰는 팬들도 있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아니 그냥 우리 니즈에 맞는 소비를 할래, 이렇게 해서 점점 나눠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 사실을 증명하자면은 트와이스가 작년에 아예 미국에서 영어 싱글을 냈잖아요. 그게 빌보드 100에서 이제 80 몇 위를 했었거든요. 빌보드 100이 중요한 게 국내에서 유명한 이제 팀들이 빌보드 200에는 많이 들어가요. 빌보드 200은 앨범 그 차트기 때문에 그 팬들이 앨범 엄청 많이 소비해주면 거기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빌보드 100은 거의 스트리밍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반 차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빌보드 100이 중요한데 빌보드 100에는 예전에 원더걸스 그리고 싸이 그리고 뭐 BTS, CL님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나서 요번에 트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트와이스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른 팀들 그 인기 많았던 팀들 아무도 못 들어왔거든요. 엑소도 그렇고 워너원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트와이스가 작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해외에서는 아직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는 증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완전 망한 팀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실 뒤돌아보면 원더걸스가 76위를 했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블랙핑크의 리사님 솔로가 제가 알기로 84위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원더걸스가 뭐 케이팝 아무도 안 들을 때 가서 빌보드 100에서 76위 한 게 사실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에선 그것도 원더걸스 미국에서 망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쨌든 이젠 이렇게 케이팝을 소비하는 외국 팬들이 너무 많아졌고 회사들도 그들에 맞춰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극이 된 게 케플러인 거죠. 케플러는 애초부터 해외 위주로 팬덤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성적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저조할지는 몰랐겠죠. 그래도 차트에 뭐 상위권에는 올라가고 찍고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없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또 반대로 해외 팬덤이 생각보다 많아서 뭐 잘 될 거죠. 그래서 해외 활동에 집중을 하겠죠. 이게 만약에 초반에 판매량에만 소수의 팬덤들이 이제 화력을 쏟아 넣은 거라면 앞으로 활동이 좀
불안하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반의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또 TXT 덕분이겠죠. 이 휴닝바이에님. 그래서 서양의 K-팝 팬들의 반응도 좋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케플러가 지금 국내 차트에는 100위도 차트인을 못했는데 이제 첫 주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어요. 이게 그냥 압도적인 판매량 때문에 다른 점수 다 물리치고 1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렇게 판매량 하나만으로도 뭐 1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집계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국내에서는 100위 안에도 못 들었는데 해외에서 팬들이 앨범 많이 사줬다고 국내 음악방송 1위를 하냐. 이거 집계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장면이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BTS가 빌보드 상위권을 처음 들어갔을 때죠.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BTS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라디오에서는 한국어라고 틀어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방송 보고 라디오 듣던 아주 다수의 대중들은 BTS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판매량이나 그러니까 아미의 팬덤의 화력으로 스트리밍 점수가 높아갖고 막 빌보드 상위권으로 치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 성적이 특정 점수들이 엄청 좋은 거예요. 나머지들은 0인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죠. 이거 조작 아니냐? 아니면은 차트 집계 방식을 바꿔야 된다. 미국의 다수의 대중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인데 이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부르는 노래가 그 외국인들 팬덤이 많아서 그 점수 판매량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차트 1위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완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근데 세계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 K-팝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의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빌보드를 많은 외국인 가수들이 가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앨범을 사주고, 그래서 빌보드 차트를 해외의 수많은 팬들이 지지하는 아티스트들이 점령했듯이 K-팝도 이제는 외국 팬들이 어쩌면은 뭐 외국인 멤버들이 이런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직접적으로 구매 파워가 있는 이제 정예 팬덤들이 시장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스플래닛 참가자들, 특히 외국인 참가자들로 팀을 구성하려고 엄청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영입전쟁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아일리원이라고 팀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참가자들을 이제 영입하려고 기획사들이 엄청 전쟁을 벌였는데, 그런 이야기, 그리고 2022년에 대형 걸그룹들이 아주 많이 지금 데뷔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